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코스닥의 거래가 쏠리고 참 주식하면서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코스닥의 상승을 오늘 좀 목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하면서 이제 과거에 뭐 상한가 14%대 당시였으니까 하루에 가장 많이 올라봐야 14%였겠죠. 연평도 폭락 맞고 폭격 맞고 막 이틀 연속 하한가 가다가 연속 이틀 막 종목군들 시가총액 상위부터 해가지고 막 상한가 가고 막 했던 시절.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정상화되면서 막 시총 상위 쪽부터 해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이 정도로 올라간 적은 제 경험상 한 세 번 정도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식 하면서 2000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한 세 번뿐이 없었던 것 같아. 그만큼 미친 것 같아요, 시장이. 미친 것 같습니다. 정상이 아닌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제가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연초 계속 느끼는 거지만 ETF 영향이 무지하게 크구나. ETF구나. ETF 시장이 거대해지면서 계속 커져나가고 있죠. 계속 ETF가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ETF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어떤 게 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오늘 그 코스피 5천 특위와 대통령이 만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코스피 레버리지 계속 사고 있다. 코스닥 레버리지 샀는데 30%밖에 수익 30% 수익 나고 있다. 계속 살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더해지면서 와우, ETF 역할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컸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증거가 이제 금융투자 쪽이죠. 금융투자로 잡히기 때문에 ETF 자금이 금융투자 쪽에서 무려 2조 1,400억을 코스닥을 사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금융투자 쪽에서 1조 가까운 돈을 코스닥을 집행했다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한 7할은 개인 자금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들의 자금이 ETF로 들어가면서 금융투자로 찍힌다라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무지성으로 코스닥이 끄집어 올라가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오늘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말로 코스피가 5천을 달성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삼성전자 닉스의 가중치를 포함하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대략 그러니까 삼성전자 닉스를 빼면은 4천이 살짝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이 AI의 이 대격변 속에서 닉스와 삼전의 실적 폭발, 펀더멘탈의 개선 등이 지수를 이렇게 끄집어 올린 거라고 봐야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가 바뀌었을까요? 뭐가 바뀌었을까? 참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좌우지간 레버리지 투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서 이 ETF 투자를 하려면 10시간인가 몇 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사이트가 마비가 될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몰려버렸는지 일단은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몰리나 보다라는 느낌이 좀 많았던 시장인 것 같아요. 아무튼 서두가 좀 길었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3조 순매수 레버리지 투자 교육 시스템 마비까지 불러오는 이 정부의 코스피 5천 달성 이후 코스닥의 3천 기대감에 완전히 폭발해 버렸다라고 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수급의 강도 때문이라도 조정은 있더라도 계속 반등은 지속되리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나왔던 키워드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키워드죠. 코스피 5천 특위랑 대통령이 만나서 민병덕 의원이 이런 말을 한 거죠. 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코스닥 3천을 해보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그 전에 이제 코스피 5천을 할 때는 상법 개정과
여러 가지 상법 개정과 이 주주 친화 환경을 바꿔서 만들겠다라는 프레임이었고, 코스닥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근데 사실상 이거보다는 2차 전지와 레버리지를 활용한, 제가 봤을 때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코스닥의 부활이 있었다. 코스닥의 붐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디지털 자산 이슈는 코스닥 이 활성화의 핵심 키워드로 지금 자리를 좀 잡아놨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FOMC가 있는데요. 제가 글로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FOMC 전후로 지금 블랙록 CEO 출신이 연준 의장 지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좀 돌고 있네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ETF를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친 비트코인 성향이 들어오게 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정책 의지가 더 강화되는, 오히려 트럼프에게 굉장히 좋은 인사가 연준 의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국내와 또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쪽으로 일단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부의 아젠다는 이쪽이었는데 실제로 시장의 아젠다는 일단은 레버리지 ETF 투자였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오늘 뭐 보시다시피 뭐 코스닥은 완전히 불을 뿜어 버렸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거래 대금 자체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터졌어요. 여기에다가 NXT까지 포함하면 대충 제가 봤을 때 40조 터진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코스피를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많이 터졌는지 감이 안 오네요. 이 수치는 에코프로 상투 찍었을 때를 넘었던 수치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 정도로 좀 돈이 막대하게 좀 많이 들어왔던 날이고요. 대신 글로벌 증시 상황은 그닥 녹록지 않은 모습이에요. 채권도 지금 불안하고 미증시 불안하고 그다음에 여러모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에 기대한 개별 시장의 모습이 여전히 강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 혼조세, 채권 불안, 일본 증시 폭락, 나스닥 장 초반 선물 마이너스 1%까지 빠졌다. 지금은 0.3% 정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즉 대외적으로는 뭔가 조금 이상한 조짐이 이곳저곳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국장 코스피는 쉬고 코스닥은 불장도 뭐 이 정도 뭐 상상도 못할 정도의 폭등을 일단은 만들어냈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 날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랑 연초 대비 상승률 보면요 벌써 16%가 올라왔네요. 코스닥이 벌써 16%가 올라와 버렸고요. 여기서 1, 2% 올라가면 코스피를 일단 넘죠. 네, 일단 넘어요. 일단 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빠른 속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든 그래요. 지금 고속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해 버리면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좀 봐져요. 근데 지금 모르겠는 게, 저도 진짜 모르겠는 게, 코스닥 레버리지를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지금 그 레버리지 ETF 교육 받는데 서버가 터져서 마비될 정도로 교육을 받았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죠. 돈이 계속 들어와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라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에코프로 때 뭐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올려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완전히 버블이 안 생기라는 법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 광기로 오른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시총상의 종목군들은 사실 뭐 코로나 때 폭락, 클라이막스 뭐 이후 때 이상으로 지금 올랐으니까, 자 일단 코스피 5천 달성했으니 쉬지 않은 모습인 것 같고, 오늘 대금도 코스닥에 역전당 현상, 특별히 코스피 부각 안 되는 부분이라 코멘트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뭐 현대차, SK하이닉스 뭐 이쪽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각각 이벤트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 쪽은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 오션이 이제 27일 날 캐나다 방문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단기 재료 소멸로 좀 밀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쪽은 보면 안 되는 거고, 현대차랑 하이닉스, 삼성전자 29일 날 전부 다 실적 발표인데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오히려 하이닉스가 뭐 20조를 만든다, 혹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으로 뭔가 대단한 게 나온다 했을 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낙수 효과가 반도체로 들어가서
지수를 올려준다면 이런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봐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딱 그 정도 선인 것 같아요. 반도체 정도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뭐 HD 현대 일렉 실적 발표도 현대 중국 실적 발표도 나왔는데 뭐 실적으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그런 흐름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지금 시장 자체가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 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하고 시장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3천 키워드, 디지털 자산을 활용, 그리고 앞으로 나올 국민성장 펀드부터 해서 오늘 공개된 임상 3상 특화 펀드, 모금, 자본, 투자 등등 내용은 좋긴 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은근히 여러분들 시총 상위는 아니지만 제가 이 삼상 종목들이 세다라고 했는데요. 아, 이런 게 또 나오려고 준비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메지온, 티슈진, 지금 삼상 진행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얘네들. 얘네들 나중에 3월달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둘 다 임상 데이터가 다 좋으니까 지금 막 미친 듯이 올랐으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할 것 같네요. 계속. 그리고 지금 뭐 대외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종목군들이 계속 갈지 안 갈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생각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밸류로 따질 수는 없죠. 과거 에코프로 그룹주 시총 80조 만들 때도 밸류로 따질 수 없었습니다. 보면 오직 돈으로 올라온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은 로봇 종목군들, 후발 종목군들이 올려칠 때이죠. 휴림 로봇과 현대무벡스, 유진 로봇 세 개가 로봇 ETF에 각각 10%씩 갑자기 이게 비중이 확 늘어나더라고요. 갑자기 ETF에. 그러더니 전부 다 폭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 폭락이 나왔죠. ETF예요, ETF. 제가 볼 때는 ETF들이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들만 가는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 ETF 내에 시총 상위가 덜 가면서 이게 이제 그 램보 로보틱스랑 로보티즈의 갑자기 비중이 떨어지면서 뭐 느닷없이 휴림 올라오고 느닷없이 무벡스 올라오고 유진로봇이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제가 ETF를 요새 계속 차차히 좀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ETF에 종목 몇 개 넣어가지고 몰아치기해서 종목을 올려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성 종목 안에서 이렇게 또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군들이 다수 출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광기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그게 어떤 종목이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런 움직임이 지금 여럿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시총이 어중간한 종목 중에 모멘텀 있는 종목을 날려버린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뭐 1조대 종목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에이플 바이오라든지 좀 1조대 종목 안에서 모멘텀이 있는데 좀 못 갔던 종목이라든지 코스닥 내 그런 종목군들을 좀 잘 지켜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스닥 3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겠다라는 게 사실 핵심이었는데, 이 부분이 금요일 날은 카카오페이까지 뭐 해서 한 5개 종목 정도를 상한가를 만들었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아침에는 이쪽에서 시세를 줬고 뭐 2차전지 종목군들 뭐 전고체 일부 올라오는 흐름이 있었는데, 시작하면서 판디지 펴가지고 오늘 완전히 수급이 코스닥 레버리지로 폭등을 만들면서 시장 완전히 좌지우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급등했던 종목군들은 당연히 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인데 내일 오전에 좀 더 오를 수도 있겠는데 추격 매수는 일단은 자제하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내일 이러한 시총 상위 종목이 쉴 때 오늘 상대적으로 반도체 내에서 종목이 좀 덜 간 부분도 있는데 그 안에서 엣지 종목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것 같고요. 그렇게 해볼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디지털 자산 쪽에서 오늘 오후장에 종목군들이 좀 무너졌습니다. 핵심은 헥토파이낸셜이 상한가에 못 갔는데 그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가면 단일가 지정 예고라든지 이런 게 뜨죠. 안 뜬 종목을 또 관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종목 중에 다날은 또 이거를 피해 갔단 말이에요. 다날은 단일가 지정 이런 거를 또 피해 가고, 뭐 NHN, KCP도 이런 경고나 이런 걸 피해갔기 때문에 내일 눌렸다가도 이런 종목군들 안에서 시세가 연속이 될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살아있는 테마는 제가 볼 때 이쪽이고, 로봇주 2차전지
2차 전지 쪽도 상당히 지금 뭐 가열로 들어간 종목이 많죠. 단일가 지정 예고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제법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코스닥 지수보다도 레버리지 ETF를 볼게요. 레버리지 ETF가 저도 지금 들고 있는데요. 들고 있는데 오늘 올라오면서 여기서 좀 팔았어요. 여기서 발바닥에서 좀 팔고 나머지 들고 있는데 저는 이거 다 팔아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때랑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전 상장이에요. 이전 상장. 코스닥에 이때는 셀트리온이 올려놓고 동시에 제약바이오가 많았을 때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종목군들이 다 떠났죠. 종목군들이 떠나고 쭉 밀었다가 이때 올리고 코로나 때 뭐 시젠 등등 영업이익도 엄청 좋았죠. 이때 제약바이오 쭉 올려고 쭉 밀었다가 이때 누가 올렸습니까? 에코프로가 다 올렸죠. 쭉 떨어졌을 때 에코프로 떨어지고 뭐하고 LNF 이전하고 뭐 나머지 종목군들 가고 하면서 많이 밀렸는데 또 몰라요. 반도체가 올라가면 반도체 쪽에서도 150 업종이 좀 많은데 반도체가 더 올라가고 뭐 시간이 지나면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일단 뭐 여기가 뚫려버리면 2만 원까지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레버리지는 2만 원까지 간다라는 말도 나올 수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수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1000이 중요하고 1500, 20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때 당시의 시가총액과 지금의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이게 더 중요하죠. 당연히 이때보다 지금의 시가총액은 거즘 한 70조 더 많을걸요. 제가 기억하건데 그만큼 종목은 무지하게 상장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훨씬 많습니다. 한 100,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70조, 80조 더 많을 거예요. 지금이 7, 80조 더 많아요. 7, 80조. 고로 단기적으로 뭐 코스닥 지수를 더 땡긴다. 그냥 차트적인 관점에서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차트로 보면 1100포인트 저항 여기 딱 걸리는 구간 마디 구간 1100 저항 1230 저항 즉 1250까지 운 좋아서 올린다. 즉 과거 이 코스피와의 괴리율을 좁히는 구간들 대충 계산해 보니까 코스피랑 괴리율로 그냥 그 차이 상승의 갭 차이만 좁히는 걸로 계산해 봤을 때는 최대 25%에서 27%, 즉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1230에서 50포인트가 최대폭 같아요. 이번 파동의 최대폭.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지? 레버리지 ETF가 40%더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시장이 그렇게 보이긴 해요. 자, 시총 상위부터만 좀 볼게요. ABL 바이오. 일단 ABL 바이오 신고가에다가 네, 박스권 돌파하고 오늘 시가총액 13조 5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 많이 올라왔네요. 그 뭐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딱 거기까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미가캠 바이오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나쁘질 않은데 기술 이전 나올 때까지 저는 좀 계속 보고 싶은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매지온 어제 이제 이 음봉 상단까지 만들어 놓고 시작하면서 바로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단기 이 구간에서 100%가 올라와 버렸네요. 6거래일 만에 여기도 부담되고요. 단기 100% 코오롱 티슈즈 여기도 마찬가지고 신고가를 내버렸습니다. 정부의 임상 3상 지원 이슈죠. 그래서 뭐 신약하는 기업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조정받으면 이쪽은 뭐 계속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버려서 지금 접근할 만한 게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후발로 시가총액이 조금 낮은 종목 중에서 에이플바이오 혹여나 여기 뚫고 뭐 후발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시가총액 정도 되겠다 보여지고 신고가를 안 친 게 올릭스. 근데 위 구간에서는 매물에 좀 걸리겠죠. 올릭스는 매물에 좀 걸릴 것 같고 D&D 파마텍도 많이 올라왔는데 돌파는 못 시켰고요. 일동제약은 사실 어제 NXT에서 조금 종가까지 해가지고 좀 모아서 넘어오긴 했었는데요. 어제 후반까지 쭈르륵 모아서 넘어오고 아침에 이제 올라가면서 이 자리에서 분할 매도를 좀 하고 아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많이 사고 여기서 좀 사고
조금씩 팔다가 물량 좀 줄여놓고 있는데, 여기도 경구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아무튼 지금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오늘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오늘 명확하게 보면 LNF 안 올랐죠. LNF 안 오르고 2차전지 LG에너지 솔루션 안 올랐죠. 포스코 퓨처엠 많이 안 올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패시브로 갔다가 들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합계 시총이 지금 39조가 됩니다. 39조예요. 39조 정도 되니까 굉장한 거고, 예전 뭐 에코프로 14만원 가면 딱 저항이 걸려 있더라고. 14만원대 가면 딱 저항이 걸려 있고, 에코프로 BM도 올라가게 되면 이미 저항권에 있는 상태에서 부딪히겠죠. 이 어딘가에서는 부딪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만약에 추가 급등을 하지 않는다면 혹여나 반도체 안에서 종목군들 순환을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DI도 지금 뭐 박스권 상당 구간에서 뭐 쏘기만 해라 뭐 스탠바이 하는 것 같고요. SNS텍하고 FSD는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이들 종목군들은 삼성의 파운드리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조정을 잘 안 받는 것 같고, 하나 마이크론도 사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저는 이거는 신고가를 뚫는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버티고 있는 거고요. 리노공업 오늘 박스권 뚫고 신고가가 좀 나왔던 이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신고가가 나왔고, 제주 반도체 21선에서 수렴 굉장히 좋게 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을 굉장히 많이 터트려 놓은 상태에서 지금 최상단에서 매물 소화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눌리면 받을 생각입니다. 3만원 초반대 꺼내서 받아버릴 생각이에요. 손절하더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리브스메드라는 종목은 개인적으로 참 매매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었는데 제대로 좀 공략을 해보질 못해서 좀 아쉬웠고, 오늘 뭐지? 뭐 최근에 계속 매매는 하고 있는데요. 빠지면 11선 근처에 사고 했는데 시가 밀릴 때 살짝 샀다가 팔고 나서 아차 싶더라고요. 종목분들 팔고 나서 오늘 아차 싶었습니다. 얘 팔고 에코프로 보고 오오 에코프로 BM 오늘 주도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방송에서 언급하고 나서부터 와, 그냥 와 소리만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뱉었던 날인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네이버 좀 들고 와서 아침에 올라올 때 매도하고, 카카오페이는 좀 늦어서 상따를, 그러니까 매매로 좀 했다라고 했죠. 카카오페이를 이런 구간에서 이제 사서 상한가 이제 팔고,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상한가가 이제 그 선물이 상한가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물로 상따 비슷하게 잡아가지고 카카오페이를 들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VI 걸려있기 때문에 아침에 9시에 그때 팔았고, 다날 같은 경우가 이제 상따 못한 게 좀 후회돼서 여기 돌파할 때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돌파로 들어가서 한 3%좀 안 되게 매매했던 것 같고, 헥도 파이낸셜은 매매 좀 했는데 막판에 이제 낙주 겸 들어간 거는 뭐 매도가 된 거죠. 여기서 위로 매도되고 밑에서 이제 정배 차원에서 좀 잡아가지고 약간 수익권에서 좀 넘어왔네요. 여기서 이제 잡아서 상한가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 풀려가지고 좀 팔아버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디지털 자산 쪽에서 보면은 헥토파이낸셜이 박스권을 완벽하게 돌파를 했으면 좋은데 완벽하게 돌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바로 날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완벽하게 돌파는 안 됐다. 대신 다날이라는 종목이 거래대금이 9천억이 터진 상태에서 시간 외에 좀 빠졌는데, 예를 들면 개파락을 하더라도 특정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지해 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테마의 대장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51% 룰이 예를 들어서 깨진다 하면 누가 가장 수혜냐? 네이버가 가장 수혜가 되겠죠. 그게 딱 되면 네이버가 이 박스권 돌파하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정부는 제가 봤을 때 민간 기업 쪽에 힘을 더 실어주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종목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정말 뜨거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뜨거운 시장 같은데 막 저도 막 포모가 몰아닥쳐요. 포모가 몰아닥치고 장중에 계속 매매하고 싶고 하는데 그냥 적당한 선에서 중배하고 넘어왔으면 처리하고 장중에 뭐 의미 있는 구간에서 매매하고 그 이후에 되게 조심하는 것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시장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들어가고 싶고 매매하고 싶고 한데 그냥 평소대로 계속 평정심 유지하고 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시장이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놔두면 올라요. 물려도 놔두면 오르기 때문에 그나마 그냥 버텨도 좀 손실 덜 보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아다리가 맞아서 제대로 걸렸을 때 많이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시작이 주는 수익도 많은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